네, 개념원리 기하 수업합니다. 오늘은 120쪽에 있는 평면 벡터의 성분이라는 걸 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흐름을 좀 살펴보면 우리는 벡터에 대한 개념을 좀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는 위치 벡터라는 걸 배웠어요. 오늘은 벡터를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페이지 120쪽 한번 봅시다. 자, 120쪽에 나오는 내용은 일단 첫 번째로 평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가 배우는 평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자유도를 가지고 x, y를 기준으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를 나타내는 게 평면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공간좌표도 배우거든요. 공간에서는 x, y, z, 그러니까 좌우,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른쪽 아래, 그 다음에 위아래, 그리고 앞뒤까지 생각하는 세 가지의 자유도를 지니는 게 우리가 배우는 공간인데, 이 평면에서는 만약에 여기에 3,2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3,2라는 점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야. 그럼 우리가 이거를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해. 보통 위치 벡터에서 다른 언급이 없으면 그 위치 벡터의 중심은 무조건 원점이다. 그럼 이 점을 A점이라고 하면 A 벡터를 표현을 해. 그럼 A 벡터는 이거야.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벡터를 표현할 때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다 표현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상황에서 방향을 대충 몇 도?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면에서는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벡터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거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이 칸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정의를 할 거거든. 이렇게 X축의 방향으로 있는 이 한 칸짜리 단위 벡터를 앞으로 우리는 2원 벡터라 부를 거야. 2원, 첫 번째 벡터란 뜻이야. 그 다음 위로 가는, 이 세로 방향으로 가는 이 벡터를 2, 벡터라고 할 거야. 1, 2야, 1, 2.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지금 내가 나타내는 이 벡터가 A 벡터라고 하면 이 A 벡터는 2원 벡터가 3번, 그 다음 2, 벡터가 2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앞으로 우리는 벡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를 어떻게 나타내기도 하냐면 순서상의 관점으로 3,2라고 나타내기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평면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벡터를 표현할 때는 3,2 이렇게도 점처럼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타낸 벡터가 벡터의 표현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앞에 여기 3이라는 거는 그냥 오른쪽으로 3만큼 가고 위로 2만큼 가는 동안 벡터가 얼만큼 변했는지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번엔 이 벡터의 크기를 한번 구하고 싶어. 벡터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 피타고라스. 그럼 피타고라스를 하면 루트, 지금 여기서는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지. 이렇게 벡터를 나타냈다고 하면은 보통 벡터를 그래서 A1, A2라고 나타내. 그럼 이 상태에서는 벡터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벡터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고, 벡터의 크기도 알고 벡터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단위 벡터로 나타낼 수 있어.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 그러면 단위 벡터로 나타내는 방법은 그 벡터를 벡터 크기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게 루트 13이었지. 그럼 그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13분의 2, 루트 13분의 2 이렇게 또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나타낸 단위 벡터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이 벡터를 왜 나타내냐면 얘를 도형으로 나타내면 이게 지금 루트 13분의 2야. 3이야. 얘가 루트 13분의 2고.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내가 단위 벡터니까 1이라고 잡은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수원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분의 이거, 즉 이 길이는 뭐니? 이 각도를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다. 그리고 이 길이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 또 의미하는 우리가 단위 벡터로 나타낸 건 어떻게 되냐면 저 사이각을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러면 방향을 나타낼 때 코사인과 사인을 각도를 알면 나타낼 수도 있다. 우리가 단위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자, 지금 아직 수원이 코사인, 사인까지 확실하게 안 배운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인, 코사인 구하는 거는 그냥 중학교 3학년 과정입니다. 복잡한 거는 다 설명해 줄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평면의 단위 벡터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이걸 이용하면 앞으로 우리는 벡터를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건데 얘네들을 다 성분이라고 할 거야. 앞으로 벡터를 그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위치 벡터로 나타낼 때는 여기가 3,2다. 그러면 그 벡터는 그냥 괄호 어디다 적어놨냐. 괄호 열고 3,2라고 적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알면은 그 우리는 어떤 것도 계산할 수 있냐면 그 121쪽에 있는 두 평면 벡터가 같을 조건 있지?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 그냥 당연한 이야기라. 이거를 알면 우리가 어떤 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평면 벡터의 성분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뭘 구하고 싶냐면 여기에 2,3이라는 벡터가 있어요. 이 벡터. 그리고 여기에 4,1이라는 벡터가 있어. 내가 이 두 벡터를 더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A 벡터고 만약에 B 벡터라고 하면 이 두 벡터를 더하고 싶다고. 그럼 두 벡터를 한번 더해보자. 더하는 방법은 어떻게 더하냐면 얘를 이렇게 평행한 선을 여기다 긋는 거야. 길이가 같고.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얘네들이 길이가 같고 평행하니까 이 평행사변형 되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의미하는 게 2,3이라는 건 여기서 이만큼 같고 여기서 3만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원래 있던 점의 좌표가 4,1이었지? 그러니까 4,1에다가 2 더하고 3 더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거. 즉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한 거. 그거를 내 맘대로 C 벡터라 이름을 붙이면 C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A 벡터의 성분과 B 벡터의 성분을 이거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를 더한 게 나오겠지? 그래서 성분을 알고 있을 때는 합을 하면은 그냥 성분끼리 더해버리면 된다. 그럼 이걸 알면 차도 계산할 수 있어? 차는 둘이 더해 이거니까 A 벡터는 C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야. 내가 A 벡터를 구하고 싶어. A 벡터를 구하고 싶으면 이게 지금 C 벡터거든? C 벡터 4,2에서 B 벡터인 4 빼 2 나오고 1 더하기 3에서 1 빼 3 나오지. 뺄셈도 성립해. 그러면 성분을 알면은 이제는 우리는 덧셈 뺄셈도 각각의 성분의 합과 차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 배도 마찬가지야. 내가 알고 있는 벡터를 실수배를 할 거야. 얘가 2,3이야. 얘를 딱 그만큼만 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 그림 다시 그릴게. 얘가 2,3이에요. 이런 벡터가 있어. 내가 이 벡터를 딱 2배 할 거라고. 그럼 딱 2배 하면 이 정도 갔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치면 여기 지금 평행선이니까 닮음이지. 닮음은 1대2야. 그럼 여기도 1대2야. 여기에 2였으면 여기 4가 되고 3였으면 여기 6 되는 거야. 그래서 2배 하면 그냥 2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평면 벡터를 나타낼 때 그 벡터를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덧셈, 뺄셈, 실수배라고 해서 표현을 하면 벡터의 연산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만약에 그 A 벡터를 A1, A2라고 할게. B 벡터를 OA 벡터라고 할게. OA 벡터랑 OB 벡터를 이렇게 할게. 그럼 이거는 B1, B2라고 해.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AB 벡터를 구하고 싶어. AB 벡터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AB 벡터. 그 OB 벡터 빼기 OA 벡터지.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두 가지 벡터를 나타낼 때 얘네들을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위치 벡터의 차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야. 그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근데 이거를 알면 또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 만약 그 OA 벡터랑 OB 벡터가 평행하대. 평행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OA 벡터는 OB 벡터의 실수배란 이야기야. 근데 OA 벡터가 A1, A2고 OB 벡터가 B1, B2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실수배니까 이 상황에서 이 두 벡터가 서로 같아요. 이러한 거 성립하고 이런 거 성립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거 A1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A1분의 B1은 K야. A2분의 B2도 K야. 그래서 이제는 벡터가 평행하다 조건에서 하나가 더 생겼다.
두 벡터가 평행해. K는 그냥 무시해도 돼. 두 벡터가 평행하면 X 성분분의 X 성분, Y 성분분의 Y 성분이 같아. 그러면 이제 평행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야. 실습에 1마 K랑 K, 그 다음에 성분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내적을 배우면 하나 더 생겨. 이게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계산만 하면 돼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앞에서 배우는 내용을 계속 다 그냥 하나씩 추가하고 있는 거야. 새로운 거를 나타내고 처음에 단위 벡터 할 때 2, 1, 2 했잖아. 이제부터는 그것도 그냥 생략하고 성분으로 나타내는 것만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설명해 줄 내용은 다 했거든. 유형을 하나하나씩 살펴볼까? 이게 진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이거를 해야만 다음에 배우는 내적을 정의할 수 있어서 일단 정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필수예제 5번 한번 보자. 내가 여기에서 X벡터를 구하고 싶어. 그럼 X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X벡터는 뭐에로 나타낸 다음에 연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2X벡터 마이너스 2A벡터 빼기 X벡터는 A벡터 빼기 3B벡터. 그러면 X벡터는 3A벡터 빼기 3B벡터지. 이것만 연산하면 된다. 그러면 연산을 하면 A벡터의 3배에 B벡터의 3배를 빼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하면 9에서 12를 빼니까 마3, 6에서 3을 3, 9 이렇게 우리는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야. 단순히 계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거를 성분을 나타내고 크기를 구하래. 단순히 연산을 하면 돼. 근데 만약에 연산한 결과가 이거였다고 하자. 크기는 어떻게 구하지? 그치. 루트 성분의 제곱 더하기 성분의 제곱이야. 그렇게 하면 크기가 나와.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니까.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6번 한번 볼까? 6번은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에 대하여 K 더하기 L을 구하래. 다 연산이거든. 그래서 식만 세우고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 C벡터가 마 12, 마 5야. 그 다음에 식이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거를 우변을 정리하면 2K 더하기 3L, K 더하기 4L 이라서 얘가 마 12, 얘가 마 5. 둘이 연산해서 연립방정식 하면 되겠죠. 다음 한번 볼까? 자, 여긴 좀 복잡할 수 있다. 좌표평면이의 세 점에 대하여 AB 벡터는 CD 벡터를 만족하는 점 뒤의 좌표를 구하세요. 자, 시작 자체를 어떻게 할까? 그냥 D의 좌표를 A, B라고 해버려. 그러면 각각 이게 점이잖아. 그러면 이거의 위치 벡터, 위치 벡터, 위치 벡터, 위치 벡터가 얘네가 된다. 그러니까 A 벡터가 3,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B 벡터가 1, 마 1 되는 거고, C 벡터가 마 2, 0, D 벡터가 A, B가 되는 거야. 그 상황에서 얘는 어떻게 연산할 것 같아? AB 벡터는? AB 벡터는? 지금 내가 이렇게 쓴 거는 이렇게 쓰긴 했지만 사실은 이게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위치 벡터라 5A인 거 알지? 그럼 이 A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지? AB? 그치. B 벡터 빼기 A 벡터가 되는 거야. 그럼 AB 벡터는 여기서 여길 빼면 마 2, 마 3이지. 그 다음에 CD 벡터는 여기서 여길 빼는 거야. 그러면 이 두 벡터가 같을 조건, 각각의 성분끼리 같다. 단순히 계산하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평행이네요. 평행하다. 평행하다는 실습에 K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되는데 성분을 이용할 때는 성분분의 성분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게. 첫 번째, 실습에 활용할 거야. 그러면 A 벡터, KB 벡터를 구해. 그러면 KB 벡터니까 K, 2K 뿔 4, 막 K 뿔 4. 이게 얘다. 그 다음에 C 빼기 A 벡터. C에서 A를 빼면 마 5, 그러면 컴마 1이지. 어? 맞지? 네. 그러면 얘네들이 평행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벡터
실수배. 실수 대신 t로 잡을게. 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립해서 k랑 t를 구하는 이게 첫 번째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성분을 알고 있을 때는 얘네가 평행하잖아. 그러면 요거분의 요거는 요거분의 요거인 거야. 그러니까 앞이 그 작은 수를 적게. 그러니까 마오분의 2k 뿔 4. x 성분분의 x 성분은 1분의 마k 뿔 4. 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연산은 얘네들이 곱한 거랑 둘이 곱한 게 같아요로 연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성분을 알고 있을 때는 실수배보다 이게 훨씬 더 계산하기가 좋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그 다음 건 자취방정식이거든. 자취방정식 한번 볼까? 좌표 평면 위의 세 점으로 하여금 이거를 만족할 때, 그러니까 크기가 6일 때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문제야. 이 상태로 보면 우리가 구하긴 좀 어려워서 일단 식을 한번 세워서 구해보자. 이 PA 벡터는 A 벡터 빼기 P 벡터라고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이 좌변에 있는 건 어떻게 되냐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빼기 3P 벡터가 돼. 그게 6인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이게 도형의 넓이도 기본적으로 다 자취의 방정식이야.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내가 구하는 P를 그냥 X, Y라고 두세요. 자취를 이용할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A랑 B랑 C랑 각각의 성분을 더할 거야. 그러면 이때의 벡터는 셋 더하면 마3, 마 X야. 마3, 마3X야. 여기다 3배 해야 되니까. 그 다음 Y 성분끼리 더해. 그러면 이게 12지. 12마 3Y야. 그래서 이 크기가 6에다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다시 할까? 헷갈리니? 네. 헷갈려? 그러니까 이게 A 벡터가 마5, 1이고 B 벡터가 마1, 8이고 C 벡터가 3, 3이잖아. 거기에 3배의 P 벡터를 빼는 거야. 이게 헷갈리니? 아니요. 그치? 이렇게 빼서 각각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암산해서 나타낸 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네. X성분, Y성분. 그러면 그거의 크기가 6이니까 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루트 X성분의 제곱, Y성분의 제곱이야. 그럼 X성분의 제곱을 마3X, 마3으로 먼저 그 순서를 바꿔 적을게요. 그게 6이란 얘기고 얘는 다 플러스로 바꾼 거의 제곱이랑 같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바꾼 거의 제곱이랑 같아. 그래서 여기서 그냥 차라리 제곱을 하자. 제곱을 하면 3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y 마이너스 12의 제곱이 36이 되고 이거를 3으로 묶어버려서 제곱을 해버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 얘도 9로 약분을 해버리면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이 되지? 그치. 그러면은 이 도형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원의 중심이 마 1,4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 근데 그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4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벡터를 이용해서 자취를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면 몇 가지만 그냥 설명을 해줄게. 만약에 그 P라는 점, 내가 구하는 Px, Y의 자취를 구할 거야. A, B는 그냥 임의의 점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PA 벡터의 크기랑 PB 벡터의 크기가 같아. 그거를 만족하는 P를 구하래. 그때 P는 뭐게? 이게 첫 번째야. 이게 뭐일 것 같니? 어떤 상황이냐면 A점 여기 있어. 기하학적으로 보자고.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B가 여기 있어. 그러면 얘네 둘의 거리가 같은 P를 말하는 거야. 그럼 그건 뭐냐고? 중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쯤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네. 그치? 무수히 많은 그 P의 자취는 뭘 것 같냐고? 선. 어떤 선이야? 그치? 그러니까 선분 A, B의 수직이등분선이다. 네. 그러면 이거는 알려나? 이런 거. PA는 이거의 2배다.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1대2다. 맞아. PA 대 PB가 1대2야. 여기서 2대1이지? 2대1이야. 생각나는 거 없니? 내가 구하는 건 P라고. 어느 두 점을 기준으로 1대2인 아이가 어떤 도형이냐고. 어떤 원? 그치. 이거 아폴로니오스의 원이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도형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막 이런 건 어떻게 될까?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될까? 뭐? 여기에 타원이고. 그치. 이건 타원이고, 이건 쌍곡선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헷갈리는 거는 직접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러한 도형의 관계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의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 PB 벡터로 보지 말고, PB 벡터의 크기는 A점에서 내가 구하는 점까지의 거리야. 거리의 합이 10이다. 거리의 차가 10이다? 타원 쌍곡선 되는 거지. 여기는 2대1이니까 아폴로니오스의 원이고, 거리 같으면 수직이 등선이고, 이런 거지. 좀 기억을 해두면 이쪽에는 자취는 여러분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쪽을 좀 살펴보면, 연습 문제를 좀 살펴보면, 여기는 다 그런 식으로 연산을 좀 하거든요. 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좀 오해하면 안 돼. 그 아까 표현하는 방법 여기 잠깐 적어놨잖아. 이 표현하는 방법에서 저렇게 나타내면 타원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가르치면서 주의하는 건 그런 거야. 각각의 길이를 따로따로 해서 더했기 때문에 타원인데 이건 단순히 더한 합이 10이다. 그러면 그거를 만족하는 아이는 구하면 뭐가 될 것 같아? 항상 거리의 합이 10이야. 이거는 원 되거든? 근데 왜 원이지? 구해보자.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P라는 점을 X, Y라고 두고 이 벡터를 한번 구해볼 거야. 이거 계산을 할 때 A 벡터, B 벡터에서 이 P 벡터 빼면 되지. 그럼 이게 4, 마 2X 4, 마 2Y 가 10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양변을 크기로 나타내면은 그 앞에 있는 숫자가 같고 부호가 같아서 원방이 나와버려. 알지? 여기가 같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 그래서 원방이 돼서 그 원의 둘레 길이 구할 수 있어요. 118번 이게 되게 좋은 문제더라. 어려운 문제. 좌표 평면에서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저거래. 그럼 이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이야? 그치, 2,3이지? 혹시 이거 반지름도 암산 가능하니? 36, 46. 오. 반지름 5지? 어떻게 알았어? 반지름 5야? 그러면 여기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대. 근데 이거는 그냥 내 맘대로 그린 거야. 실제로 어떤 그림인지 잘 몰라.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A고, 이 점의 좌표가 B고, 이 점의 좌표가 C야. 근데 문제에서는 OA 벡터 더하기 OB 벡터 더하기 OC 벡터를 구해달래. 그러니까 O라는 점이 대충, O라는 점은 얘가 2,3이니까 대충 어디쯤에 있겠지. 내 맘대로 그냥 여기쯤에 그릴게. 그러니까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의 합을 구해달래. 자, 이건 어떻게 구할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내보자.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의 크기 합을 구하래. 다른 색깔로 나타내고 잘 안 보인다. 얘랑 더한 거. O가 저기에 있어야 돼요? 아니, 그렇진 않아. 그렇지, 무게중심 이용하면 돼. 지금 이게 원의 중심이지. 이 원의 중심은 정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내심이자 외심이자 무게중심이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구한 게 무게중심 벡터 G벡터라고. G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A벡터랑 B벡터랑
C벡터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게 G벡터잖아. 그러면 우리는 A벡터 더하기 B벡터 더하기 C벡터를 어떻게 구하냐? 그거는 3G벡터가 되는 거야. 이해했니? 네. 그러면 무게중심 벡터는 2,3이야. 그럼 우리가 구하는 그 A벡터 더하기 B벡터 더하기 C벡터는 3, 2,3벡터라고. 6,9.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까지 생각해내면 되게 그 도형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서진이 할 수 있다. 자, 다음 문제는 그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얘는 니네가 식을 한번 세워보면 되는데 식을 세울 때 아까랑 좀 다른 게 이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 P래. 이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을 보통 우리가 x, y라고 두잖아. 근데 x 집어넣으면 마x 뿌리지. 이렇게 두고 이걸 구하면 얘는 x에 대한 2차식 나온다. 완전 제곱식으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야. 여기까지 여러분 좀 잘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네, 이거 계산하는 것만 여러분 좀 꼼꼼히 해오고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